안녕하세요.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알파 아드레나르직 리셉터부터 Localization of Adrenergic Receptor까지 발표를 맡은 딘 파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기본적으로 GPCR, 즉 G프로테인과 결합하는 수용체로 이는 많은 곳에서 신호전달에 사용되는 수용체입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도 GPCR의 특징은 헵타헬리컬 프로틴 막을 7번 통과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드레나르직 리셉터는 3개의 메이저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알파1, 알파2, 베타로 각각 다른 종류의 G 프로틴과 결합합니다. 알파1은 GQ, 알파2는 GP, 베타는 GS와 주로 상호작용하며 아드레나르직 리셉터 작용은 G 프로틴 매개 효과에 따른 세컨드 메신저의 생산과 이온 채널 활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1, 알파2, 베타의 수용체는 다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알파1은 알파1A, 알파1B, 알파1D로 알파2는 알파2A, 알파2B, 알파2C로 베타는 베타1, 베타2, 베타3의 소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조직에서 그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파 아드레나르직 리셉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알파1은 알파1A, 알파1B, 알파1D로 알파2는 알파2A, 알파2B, 알파2C로 소그룹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각 소그룹 간의 아미노산 서열 유사도는 약 70% 정도로 비교적 높지만 알파1과 알파2의 서로 다른 그룹 간의 아미노산 유사도는 30에서 40% 정도로 유사도가 높지 않습니다. 알파1 아드레나르직 리셉터는 크게 3가지의 작용 기전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GQ-PLC-IP3 다이아실 글라이스롤 칼슘 패스웨이이며 두 번째는 포스폴라이페이즈 알파2에 의한 프리아라키도네이트의 방출에 의한 기전, 세 번째는 포스폴라이페이즈 D에 의한 기전입니다. 먼저 GQ-PLC-IP3 다이아실 글라이스롤 칼슘 패스웨이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는 GPCR에 의해 활성화된 G 프로틴이 PLC 포스팔라이페이즈 C를 활성화시키며 시작됩니다. 포스팔라이페이즈는 PIP2를 IP3와 덱으로 분해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생성된 IP3는 스무스 레티큘럼의 칼슘 채널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방출된 칼슘 이온은 프로틴 카이네이즈 C를 활성화시키며 프로틴 카이네이즈 C는 다른 단백질들을 인산화시키며 생리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덱 또한 프로틴 카이네이즈의 코팩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PLA2에 의한 작용인데 PLA2는 포스폴라이페이즈, 즉 인지질을 분해한 효소입니다.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 세포막의 인지질이 분해되어 프리아라키도네이트가 생성되게 되는데 아라키도네이트는 대사 과정을 거쳐 라이포옥시제네이즈에 의해 리코트레인이 되던가 혹은 사이클록시지네이즈에 의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대사되게 됩니다. 이 둘은 모두 교감신경계 작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PLD 역시 포스폴라이페이즈로 포스파티딜콜린을 가수분해하여 포스파티딕 애시드를 생성시킵니다. 이로 인해 덱이 형성되며 이는 PLC에 의한 기전에서 보여드렸던 PKC의 코팩터로 작용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PLC,
PLD, PLA2는 모두 포스퍼라이페이즈로 이 중 PLA2와 PLD는 포스파티딜콜린에 공통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PLA2와 PLD는 서로 다른 작용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두 효소가 서로 다른 부위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PLA는 SN2 위치에서 아실 체인을 분해하여 라이소포스파티딜콜린과 프리아실 체인을 생성하고 이 활성 부위에서 인산유도 체인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형성되어 앞서 설명드린 기전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PLD는 포스파티딜콜린의 콜린과 글라이세롤 백본 사이의 결합을 분해하여 포스파티딕 애시드와 콜린을 생성하여 앞서 설명드린 기전이 이루어집니다. 즉, 두 효소 모두 절단 부위의 차이로 다른 기전을 일으켜 아드레너직 리셉터 활성을 일으킵니다. 알파-1 리셉터의 경우 GI 트랙의 스무스 머슬 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칼슘 농도의 증가는 스무스 머슬의 컨트랙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GI 트랙의 경우 BK 채널이라고 하는 Large Conductance Potassium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칼슘 농도의 증가는 포타슘의 아웃플로우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됩니다. 이 칼슘 채널은 L타입 칼슘 채널로 세포막 전이가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열리게 되는 채널이기에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인해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표는 알파-1 아드레날직 리셉터의 서브 타입에 대한 기능인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알파-1A 리셉터의 경우 여러 동맥에서 프리도미넌트하며 베이소컨스트릭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베나카바와 풀모너리 베인에서도 프리도미넌트하며 알파-2A와 함께 카디악 그로스와 스트럭처의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알파-1B의 경우 심장에서 가장 많은 서브타입이며 알파-1D의 경우 아오르타에서 프리도미넌트하여 베이소컨스트릭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알파-2 아드레나르직 리셉터는 GI와 커플된 리셉터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를 이니빗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후술할 베타 리셉터의 기능과 반대되지만 몇몇 시스템에서는 GI 베타 감마성 유닛이나 GS의 약한 작용으로 인해 효소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볼테이지 게이트 포타슘 채널을 억제하기도 하는데 이는 멤브레인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일으켜 포타슘의 세부 외부로의 유출을 유도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칼슘 채널의 억제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GO를 통해 칼슘 채널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베타 아드레날직 리셉터에 대해 알아보자면 베타 아드레날직 리셉터는 서브 타입 1, 2, 3가 모두 공통적으로 GS와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기전이 서로 유사합니다. 또한 두 가지의 언뜻 보면 상반되는 듯한 작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베타 리셉터 시그널링과 리팩토린스입니다. 베타 리셉터 시그널링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이는 GS의 자극으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고 사이클릭 AMP가 그 결과로 축적되며 이로 인해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많은 단백질들을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 활성을 변화시키며 추가적으로 주위에 쓰는 심근 골격근의 경우 근골격 전압 의존성 칼슘 채널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refractoriness는 이에 대해 반대되는 듯한 결과를 보이는 현상으로 캐러컬라민에 대한 불응입니다. 캐러컬라민 센시티브 셀과 티슈가 아드레날직 리셉터 아고니스트들에 자주 노출되어 반응성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GPCR이 활성화되면 GRK에 의해 인산화되게 되는데 인산화된 GPCR은 베타 아레스틴이 부착됩니다. 이는 GPCR이 세포 내로 internalization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세포막에서의 리셉터가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이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캐러컬라민의 장기간 노출은 cardiac dysfunction이나 heart failure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베타1 리셉터는 이런 캐러컬라민 카디옥테세스티에 대한 프라이머리 리셉터로 추정됩니다. 마이스에 대한 실험도 베타2 리셉터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Biased Agonism과 Selective Responsiveness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베타 아드레날직 아고니스트가 GS 아데닐 사이클레이즈 CAMP PKA 패스웨이에 따른다는 이론이 불완전하다는 것인데 사이클릭 AMP의 증가를 일으키는 요소는 세포 형태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라이간드 종류에 따라 반응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아드레날직 리셉터 폴리모피즘에 관해서입니다. 이는 아드레날직 리셉터의 아미노산 서열의 일부가 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대한 반응들, 질병 상태의 아드레날직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반응 등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떤 폴리모피즘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파1 아드레날직 리셉터는 주로 vascular smooth muscle에 존재하며 arterial resistance, blood pressure를 조절하는 데 관여하게 되는데 이 리셉터의 폴리몰피즘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르지닌 347 시스테인 돌연변이입니다. 이는 347번의 아르지닌이 시스테인으로 변경되는 돌연변이로 고혈압 치료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지만 폴리모피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알파1b, 알파1d의 폴리모피즘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파2a 아드레날직 리셉터 폴리모피즘은 고혈압과의 관계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상동맥형 심장질환과 신부전의 연관성은 연구 중에 있으며 이형 당뇨와는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쥐실험을 통해 리셉터의 제거가 인슐린 분비 증가를 나타냈으며 베타-specific overexpression of alpha-2AR은 당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아드레날직 리셉터의 폴리몰피즘 역시 고혈압과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글라이신 389 아르지닌의 돌연변이입니다. 이는 389 글라이신이 아르지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심근 수축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에 cardiac decompensation이 보상작용의 상실로 나타나며 이는 베타 블로커를 통해 극복 가능합니다. 베타2와 베타3 아드레날직 리셉터의 폴리몰피즘에 대해 보면 베타2는 고혈압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베타3는 당뇨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localization of adrenergic receptor에 대해 알아보자면 프리시네틱 알파2와 베타2의 경우
교감신경 말단에서 뉴로트랜스미터 방출을 조절하는 데 기능합니다. 프리시냅틱 알파2는 CNS와 PNS의 뉴로트랜스미터 방출을 억제하는 데 작용합니다. 포스트시냅틱 알파2의 경우 vascular smooth muscle 셀에서 컨스트릭션을 조절하며 아디포사이트에서 지방 분해를 억제합니다. 또한 various unsecretory epithelial 셀에 존재합니다. 포스트시냅틱 베타2의 경우 마이오카르디움에서 컨스트렉션을 조절합니다. vascular smooth muscle에서 relaxation 또한 조절하며 skeletal muscle에서 hypertrophy 또한 조절합니다. 알파2와 베타2 리셉터의 경우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는 신경말단에서 멀게 존재하며 알파1과 베타1 리셉터는 심파테틱 아드레날직 nerve 터미널의 부분에 존재하며 널브들이 자극되면 활성화됩니다. 포유동물의 뇌에서도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출처로 사용하였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